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전 세계적인 통화는 보시면 그래프와 같이 뭐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이게 뭐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,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속하게 오르다가 일부 이제 긴축을 했던 측면도 있긴 하지만,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만만하게,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식으로 보면 그냥 급격하게 올랐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, 예, 우리나라 통화량이 좀 재밌는 게 있는데, 우리나라는 물론 일부 이 증가량이 둔화된 적은 있는데, 통화량을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,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미국이죠. 미국에 대해서 너무 급격하게 늘리지도 않고 또 급격하게 줄이지도 않는, 그러니까 계속 통화량을 늘리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코로나 때도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고, 통화량이 적게 늘었고, 또 그 이후에 긴축 시기가 있었잖아요, 잠깐. 그때도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, 미국이 막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도 여전히 이제 통화량은 증가했다, 이런 팩트를 좀 볼 수가 있는데,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통화량 좀 특징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대표적인 게 미국이랑 비교해도, 미국이 이렇게 쭉 완만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 많이 가팔라졌죠.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급격하게 오릅니다. 네. 그렇지만 이제 바로 또 긴축에 들어가죠. 하지만 미국조차도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? 통화량이 그냥 꾸준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. 그리고 이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을 기점으로 실제로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나스닥, 뭐 M7이라든지 이런 주식도 꾸준하게 그 상승률을 이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느는 이상은 자산 가치가 아무래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기 전에,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물가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물가를 먼저 보시면 되게 완만하게, 그나마 참 우리나라는 물가가 뭐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국가죠.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,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전세나 이제 매매 중심이었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외국처럼 이제 월세 개념으로 좀 더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또 있고,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월세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.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그런 이제 니즈가, 데이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도 뭐 물가 굉장히 높죠. 뭐 코로나 때 엄청 높아졌고,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, 전반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기름값이 싸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기름값이 미치는 그 영향이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절대적이죠. 미국은 모든 게 다 이제 차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통화량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, 이제 그게 어디로 갔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실적으로 그걸 봤는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겁니다. 다만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 제일 많았어요.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. 부동산, 왜냐면 이제 국토가 좁고 인구는 많고,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또 집중되어 있잖아요, 수도권에. 이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, 특히 미국이라든지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집값이 좀 올라갈 또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. 특히 또 산악 지형이 많고,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산으로 다 둘러싸이고 중간에 한강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기 편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곳이 아무래도 좀 작죠. 서울 자체도 면적도 작은 데다가. 그래서 뭐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있다. 환경적인 부분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이 제일 많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, 그다음에 어떤 소비적인 부분, 뭐 너무나 당연하죠. 뭐 예금, 이런 부분이 있고,
근데 이게 이제 외국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전 세계적인 경향이랑 전 세계적인 당연히 이제 뭐 주식이 제일 크겠죠. 그다음에 부동산도 또 적지는 않다. 그다음에 그래서 크게 보면 뭐 부동산, 주식 여기가 가장 많이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거는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전 세계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난 뭐 10년 또는 뭐 20년, 30년을 기간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어요.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보니까 뭐 그 흐름을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죠. 이미 다 이건 팩트고. 그리고 그 많이 풀린 돈이 결과적으로는 자산 시장으로 이제 흘러갔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. 이게 이제 이 흐름이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. 이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뭐 굳이 투자에 관심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돈을 계속 풀리고 있고 자산 시장 계속 뛰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인 게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지금 이 시점 2026년 시점으로 앞으로도 통화량이 늘어날 건가 줄어들 건가 이게 이제 팩트잖아요.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줄였습니다.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또 그 이후에 또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통화량은 늘리고 있다. 그러니까 참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통화량을 이제 줄일 거예요 하면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결과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금리가 하반기 때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긴축까지 오게 되면 그 시점을 또 우리가 잘 봐야겠죠. 그래서 지금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간을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미 뭐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나 뭐 잘하고 계시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또 막 너무 지금 또 빨리 또 그 투자금을 늘려서 따라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상황을 보면서 꾸준하게 이제 적립식이라든지 좀 안전성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미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도 이제는 좀 분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안전적으로 그렇게 좀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.